악수를 한다가 아니라 오른손을 뻗어 그 사람 손을 잡다와 같이 구체적인 동사로 미래를 표현해 보라고 합니다. 바로 이때 뇌의 운동신경이 활성화되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 대저택 서재 4화, 오늘은 변지영 박사의 저서죠. 미래의 나를 구하러 갑니다 속에 녹아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을 더해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느끼기에 요즘은 예전에 비해 확실히 서로를 칭찬하는 분위기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약간 칭찬이 실종된 시대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다들 칭찬에 목말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칭찬은 실질적으로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러니까 성공하는 데 있어서 그다지 도움이 되지도 않으니까 칭찬 못 듣는다고 속상해하거나 내가 좀 못하나? 이런 생각을 할 필요 자체가 없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오늘은 진짜 여러분께 실질적인, 한마디로 와닿는 인사이트를 말씀드릴 거니까요.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흔히들 직장 생활하면서 혹은 가정에서 이런 생각 종종 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같은 말도 좀 좋은 말로 격려하면서 가르쳐줄 수 있는 거잖아. 아니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칭찬 좀 해주면 나 더 잘할 텐데 꼭 그런 식으로 말해야 되나? 이런 거 말이죠. 내담자들이 정신건강 박사인 저자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할 때면 저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참으라는 게 아니라 맥락을 보자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듣더라도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 경험하는 감정이 달라져요. 잘한다 소리가 당장은 달콤하죠. 그런데 어쨌든 더 배워서 성장하는 게 목표라면 칭찬 별 의미 없어요. 괴로울 이유가 없는 거죠. 라고요. 부정적인 피드백에 괴로울 이유가 없다? 아니, 매일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에 불면증에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내 모습을 정확히 그리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런 순간에 데미지를 적게 받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똑같은 말을 들어도 아무런 타격도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 내 모습, 이걸 미래 자기라고 하거든요. 이 미래 자기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정말 또렷하고 분명해서 지금 좀 불편하고 하기 싫어도 이걸 가뿐히 무시하고 고생스러워도 해내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드시죠? 지금부터 진짜 잘 들어주세요. 이제 핵심으로 점점 들어갑니다. 상사가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바로 속이 안 좋고 위경련이 나거나 지금 눈앞에 유혹을 뿌리치지도 못해서 몰라 나중에 해야지 하면서 일을 끝까지 미뤄본 경험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과거에 저 역시도 그런 적이 있었고요. 이런 상태가 소위 자기 조절이 안 되는 건데요. 정말 신기한 게 이 자기 조절 능력은 공감 능력과 정말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타인에 대한 공감? 다른 사람 울 때 같이 울어주는 그 공감? 그거 아닙니다. 바로 미래 자기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자기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나한테 감정이입이 안 되다 보니까 걔가 뭘 싫어할지 얼마나 힘들지 이런 걸 1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미루고 눈앞에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나중에 결국 후회를 하는 거거든요. 후회는 나중에 개 몫인 거죠. 이게 이제 순간의 상황에만 매몰돼서 인생의 목적 같은 거는 무슨 말인지 나는 모르겠다 하면서 주변에 막 휘둘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핵심은요, 지금 나를 통제하고 더 나은 행동들을 하려면 가장 먼저 미래의 나를 그리고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자연스럽게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여러분이 되시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흔히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미래의 나를 내가 아닌 타인처럼 인식하기 때문에 자신의 장기적인 목표에 맞는 좋은 선택을 하기 어렵다라고 말이죠. 방금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약간 뼈 맞는 느낌 들진 않으셨나요? 한마디로 미래의 나도 당연히 나거든요. 그런데 미래에 내가 힘들건 말건 고생하건 말건 마치 그냥 길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는 누군가와 비슷한 중요도로 미래의 나를 타인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술을 마셔서 미래에 내가 건강이 안 좋아진다고 해도 뭐 딱히 그것까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미래의 나는 내가 아닌 타인이니까요. 여러분, 왜 사실 감당은 좀 안 되는데 너무 갖고 싶은 비싼 명품백을 3개월 할부로 질러버리거나 사고 싶은 차를 막 36개월 심지어 60개월 할부로 사버리고 그럴 때 농담식으로 이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미래에 나에게 맡긴다 라고요.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은 굉장히 묵직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요?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미래 혹은 과거의 나를 상상할 때 관찰자 시선으로 바라본다고 합니다. 이건 개인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한데요. 미래의 나와 아주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이른바 자기 연속성이 높은 사람으로 분류하고요. 미래의 자신을 아주 먼 타인처럼 느낄수록 자기 연속성이 낮은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이를테면 자기 연속성이 낮은 사람은 미래의 나를 위한 저축을 마치 타인에게 기부하는 것으로 인식해서 저축에 대한 가치를 낮게 평가한다고 해요. 이런 유형의 분들이 이제 과제를 막 끝까지 미루고 회사에서 발표할 자료를 전날 밤이 되어서야 밤새면서 작성하는 그런 유형인데요. 소위 미래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 겁니다. 반면에 자기 연속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의 비난 이런 것들에 초연한 태도를 유지하고 그것들을 빨리빨리 헤쳐나간다고 해요. 바로 미래의 나를 위해서 강한 인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당장 저걸 막 사고 싶은 그 유혹에 넘어가기보다는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 조금 더 긍정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이 자기 연속성이 높을수록 학교 성적도 대체로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무언가를 성취하려면 미래의 내가 그걸 해내는 모습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 뜻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용하는 자존감이 바로 이겁니다. 자존감이 높을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만약 아이가 있으시다면, 그리고 아이가 책상 앞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면 일단 다른 거 다 때려치우시고요. 아이의 자존감을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한 번도 고려해보지 않으셨을 부분이죠. 미래의 나를 사랑하는 것, 미래의 나를 아끼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일단 미래에 있는 내 모습을 제대로 그려야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자는 3가지 조건만 딱 세팅해 놓으면 자기 스스로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첫째, 미래의 자신의 모습이 현재 내 모습, 내 형태와 유사할 것. 둘째, 그 미래에 어떤 희망이 있을 것. 셋째, 미래의 내 모습이 정말 눈앞에 그려지듯 선명하고 생생할 것. 이 3가지 조건만 갖추면 그 사람, 그러니까 미래의 여러분에게 더 많이 공감하고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알게 되었는데 서로 비슷한 면도 많고 그 사람이 또 밝고 긍정적이면 친근감이 들잖아요. 그리고 나도 뭔가 조금 더 잘해주고 싶고요. 그렇죠. 특히 미래의 내 모습이 정말 생생할수록 그 효과는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동안 구독자님들께 너무 많이 말씀드린 부분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UCLA 앤더슨 경영대학원의 심리학자 할 허시필드가 엄청난 실험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사람의 얼굴 사진을 찍어서 2개의 아바타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현재 나와 비슷한 동갑내기 아바타, 다른 하나는 나의 수십 년 뒤 모습인 노인 아바타를 만든 겁니다. 그러고는 실험 참가자들을 2 집단으로 나눠서 한 집단에게는 동갑내기 아바타와 대화를 나누게 했고요. 다른 집단에는 노인이 된 아바타와 대화를 나누도록 가상현실을 만들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신의 노인 아바타와 대화를 주고받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의 소비보다 미래를 위한 저축을 기꺼이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동갑내기 아바타와 대화했던 사람들에 비해 무려 2배 이상의 돈을 노후 자금으로 할당했다고 해요. 이런 연구 결과는 또 있습니다. 타이완 국립중산대학교 교육연구소의 권시찬 박사 연구팀은 이 미래 자기 이미지가 실제로 비만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지 연구를 했거든요. 체중 감량에 성공한 자신의 아바타를 본 사람들은 실험 이후의 보상으로 아이스크림 대신 무설탕 음료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았다고 합니다.
생생한 미래 자기 모습을 본 것만으로도 원래 행동을 조절하고 미래 이미지에 맞는 전략을 스스로 수립한 거죠. 이제 우리는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뭐 누군가 이렇게 아바타를 딱 대령해주면 참 좋겠지만 실제로는 사실 내 미래를 상상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저자는 미래는 과거의 기억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라는 미래를 여러분 머릿속에 만들려면 과거부터 잘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니 이미 지나간 과거를 어떻게 다스리나 싶으시죠? 맞아요. 과거는 당연히 바꿀 수 없죠. 그런데 그 해석을 다르게 함으로써 미래의 내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뭔가 스스로 외부에 막 휘둘리면서 하루하루 살아내기도 벅찬, 즉 시야가 좁아진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런 상황에 놓이면 아마도 과거의 부정적인 사건이 계속 생각나고 이거를 계속 안 좋게만 해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난 망했다, 미래도 뭐 똑같겠지 해버리는 거겠죠. 이런 분들께는 사실 미래 자기고 뭐고 제대로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당연하죠. 사람인 이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걸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걸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그냥 해석만 바꿔서 나중에 보면 이것도 분명 진짜 어떤 방식 어떤 형태로든 나한테 도움이 된다 진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이 미래 자기가 훨씬 뚜렷하게 보일 겁니다. 물론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쉽지 않다고 그냥 방치하실 건가요? 미래 여러분이 죽든 말든 그냥 계속 그렇게 남 취급하실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실수를 했건 실패를 했건 희망이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여러분의 셀프 해석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지옥에 몰아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 인생 망했다, 이거 그냥 여러분 스스로 하고 있는 해석이거든요. 반대로 해볼까요? 내 인생 잘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스스로의 해석이고요. 둘 다 똑같은 해석이거든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고르실 수 있습니다. 그냥 고르면 되는 건데 여러분은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살아야지, 더 잘 살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실수나 실패가 다 나중에 플러스로 전환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인생이, 아니면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인가? 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냥 갑자기 제가 미친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 거잖아요. 이유가 있으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겠죠. 뭐냐면요, 아까 둘 중에 하나를 그냥 고르는 거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내 인생 망했다를 고른 사람은 진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진짜 신기한 게 내 인생 잘 된다를 고른 사람은 또 진짜 잘 풀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거 시뮬레이션이 아닌 이상 이렇게 되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과거의 해석을 이렇게 바꿔버려서 여러분의 긍정적인 미래를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면요, 이제 막 밝고 희망찬 미래 자기가 자연스럽게 머리에서 샘솟듯이 막 그려질까요? 이 부분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걸 제가 아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여러분께 끌어당김의 법칙 인수분해 시리즈를 통해 말씀드렸던 방법과 결을 같이 하는 내용들을 저자가 약간 다른 비유들을 통해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거쳤는데도 3년, 5년, 10년 뒤 여러분 모습이 선명하게 상상이 잘 안 되신다면 어느 한 시점을 잡아서 아주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상상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감정까지 느끼셔야 합니다. 저자 역시 이 감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이 감정을 제대로 느껴야 미래 자기를 사랑하는 현재의 나가 이제 탄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미래가 지금으로부터 멀면 멀수록 우리 생각은 더 추상적이게 되니까 정교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감정을 느끼는 게 막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영화를 보듯이 화면 구성, 그러니까 미장센 하나하나까지 상상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보다가 긴장감이 극에 달하는 그 순간 진짜 여러분도 너무 긴장 초조해서 눈을 감아본 적 한 번쯤 있으시죠? 영화 보면서 너무 슬픈 장면이 나왔을 때 눈물을 흘려본 적도 있으실 거고요. 반대로 영화 속 나쁜 놈이 진짜 너무 나빠서 진짜 분노한 경험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바로 뇌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상이 구체적일수록 이 뇌가 착각을 하고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긴장, 초조, 슬픔, 분노가 여러분의 현실이 아니거든요. 그냥 영화 속 세상, 영화 속 상상을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안 된다고 자꾸 생각하시니까 진짜 더 안 되는 건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 봤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나 지금 상상하고 있다 이렇게 막 의식하지 마시고요. 그냥 눈 감고 영화 속 장면을 떠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만 실제 극장이나 넷플릭스에 개봉한 영화가 아니라 여러분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여러분의 미래라는 차이점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 그때의 소리와 촉감, 여러분이 하는 행동까지 포함해서 진짜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상상한 이미지에 딱 들어맞는 감정이 찾아오면 여러분은 그걸 잊지 말고 현재 내가 그 감정에 익숙해지도록, 그래서 내 미래 자기가 되게 친하게 느껴질 수 있게 세팅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당장 눈앞의 유혹에 휘둘리거나 남들이 하는 부정적인 반응 이런 것들은 약간 가소롭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게 여유라는 게 마음에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저자가 굉장히 흥미로운 팁을 하나 주는데요. 미래의 여러분 모습을 상상할 때 악수를 한다가 아니라 오른손을 뻗어 그 사람 손을 잡다와 같이 구체적인 동사로 미래를 표현해 보라고 합니다. 바로 이때 뇌의 운동신경이 활성화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먼 미래의 일의 경우 귀찮아도 더 좋은 걸 선택하고요. 굉장히 가까운 시일 내에 있는 미래일 경우에는 그냥 몸이 편한 걸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 미래일수록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까운 미래일수록 실현 가능성을 따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앞뒤를 바꾸면요, 진짜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리더가 팀원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일의 가치와 우리 공통의 최종 목적을 계속 이야기해주면 팀원들은 자연스럽게 장기적인 안목을 갖춰서 당장의 힘든 일이나 시행착오를 만나도 잘 대처해 갑니다. 이 팀원들은 그냥 듣기 좋은 말 대잔치 칭찬보다 정확한 피드백을 더 선호하게 된다고 하고요. 반면에 리더가 막 비용 절감이나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춰서 실현 가능성이 중요한 메시지들을 팀원들한테 던지면 그 팀원들은 시야가 경직되고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팀원들은 일단 듣기 좋은 칭찬이나 순간적인 피드백에 더욱 몰입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다 나왔어요, 사실. 즉, 우리도 똑같이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내 목표가 얼마나 가치 있고 비전이 있는 건지, 내 인생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지 계속 이야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만 팀장이 팀원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계속 말해주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 저자의 말처럼 미래의 여러분이 어딘가에 따로 사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이 미래 자기를 타인 취급하지 마시고요. 아끼는 사람 생각하듯 생각해 보십시오. 끝으로 저자가 책에서 소개해주는 알베르토 리오스의 시 내일이라는 집을 읽어드리며 오늘 대저택 서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우리가 새로운 날에 가져오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다. 시작하기 위해,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다. 꼭 필요한 만큼만 뒤를 돌아보라. 그런 뒤에는 당신이 만들 역사로 나아가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